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은 경제부 조현영 기자와 함께하는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조현영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혹시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 쓰신 적 있으세요? 써야 할 것 같긴 한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오늘 오전에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하죠. 이 상황이 안 좋은데 이쯤 되면 마스크 안 쓰던 분들도 쓰고 다녀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보통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장에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니까 한 달 내내 쓰려면 적어도 한 사람당 3만 원은 넘게 들어가는 건데요. 네. 자,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분들한테는 과거에 필요 없던 이 마스크 살 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마스크 쓰는 데에도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미세먼지 마스크에도 건강보험 적용하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맨날 말씨름만 하고 서민 살림살이 챙기는 데에는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국회죠. 이런 문제는 좀 빨리빨리 부지런히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 막는 마스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이 KF 기준이라고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높은 걸 쓸 필요는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마다 KF 등급, 그러니까 코리아 필터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마스크가 얼마나 이 분진을 많이 막아주는지 평가해서 이 등급을 매겨주는 기준인데요. 자, KFD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분진까지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KF 80, 94, 99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비쌉니다.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황사나 미세먼지의 경우에 아직까지 KF 80 정도면 된다는 게 이 보건당국 설명입니다. 사실 KF 94나 99의 경우에는 원래 이 전염병이 돌 때 쓰는 방역용이거든요. 더 많은 분진을 막아주는데 숫자가 높은 걸 쓰면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는 숨 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KF 80 정도 쓰시면 일상에서 활동할 때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운 마스크 구입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찾아보시면 일회용이 아니라 필터를 교환하거나 한 3번 정도까지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회용보다 확실히 비싸기는 한데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 마스크 구매하시는지 계산을 하셔서 경제성을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참가비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그건 미리 포기할 게 아니라 따져봐야 할 문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캐나다, 호주 기업한테 한국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 나왔느냐, 안 유명한 대학 나왔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모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특장점이 있다 하시면 해외 취업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수목금 사흘 동안 무역진흥공사죠. 이 코트라에서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를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에서도 열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도 없고요.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갈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니까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 또 어찌 알겠습니까? 해외 기업과 인연이 닿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취업 환경 설명회,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일반 취업 박람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5월 21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일자리 대전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력서를 들고 가면 현장에서 면접이랑 채용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 가서 별다른 정보 없이 이력서 딱 들고 가면 해외 기업 취직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행사에서는요. 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5개 나라에 나가 있는 이 코트라 직원들과 현지 기업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요. 어떻게 이력서를 써라, 어떤 나라, 어느 기업은 어떤 특성과 장단점이 있다. 이걸 미리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 카드로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은 그 내역이 과세 당국에 바로 통보가 된다고요? 네, 바로 어제부터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미화로 6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3만 원 넘는 금액을 카드로 긁으면요. 관세청에 즉시 통보가 됩니다. 관세 면제 한도가 600달러 이하이기 때문이죠. 식비, 숙박비 이런 거 말고 쇼핑한 금액만 통보가 됩니다. 자, 지난달까지는 분기별로 5,000달러 넘게 인출을 하거나 쇼핑한 경우에만 통보가 됐는데 네. 이 기준을 강화한 거죠. 자, 그럼 통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가다가 자, 해당자를 무작위로 단속해서 면세 한도를 어긴 사람을 관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물린다는 거니까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조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